예, 7월 13일 토요일 주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괜찮네요. 또 내일도 살짝 비 소식이 있던데 좀 잘 주말을 즐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찍고 제가 이제 숙제처럼 숙제라기보다는 뭐 저는 재밌어요. 예. 저는 주식 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생각을 좀 공유하는 측으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주말 방송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시장 정리도 하고 어떤 제가 하는 스토리별로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건강 관리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수술도 한번 크게 몇 년 전에 했잖아요. 그 후에 좀 많이 제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는데 뭐 더 관리할 수 있게 된 것도 좋고 예전에만 하더라도 저는 머리만 대면 막 잤거든요.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인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점점 잠이 잘 안 와요. 예, 뭐 불면증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제가 한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주말에도 어떻게든 한 2시간 정도 더 자잖아요. 7시간 정도. 컨디션이 확 달라. 잠을 한두 시간 더 자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죠, 예전에는. 근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장 중요합니다. 뭐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 오늘도 제가 시장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잠깐 미국 보시면 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어요. 차트도 잠깐 볼까요? 연봉 크게 확 맞고 어쨌든 어제 양봉을 살짝 내놨죠. 그 단기 변동성이다. 확 바로 빠지진 않고 등락될 수 있다 말씀을 저도 드리고 있는데 CPI가 생각보다 안 좋았잖아요. 야, 미국 경기 그 경착륙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확 떨어졌지만 PPI가 원래 그 전에 보는 생산자 물가지수 중국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사실 CPI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뭐 변동성 때문에 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컨센보다 좋게 나왔어. 예. 약간 저는 균형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PC 물가잖아요. 항상 7월 말에 나옵니다. 앞으로 8월, 9월 계속 그럴 거예요. 7월, 8월, 9월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9월달 금리 났기 때문에 원래 그때 장에 조정을 받을 걸 보면서 제가 그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사이에 먼저 약간 변동성이 났다 말씀드리는 거고 물가 지수나 실업률 나올 때마다 한번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닝 시즌이죠. 가장 중요한 실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든 저렇든 어닝이 가장 기준이다. 실적 좋은 주식이 장땡이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한번 얘기를 기준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출렁거리면서 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나 AI 반도체도 뭐 반등 주다 조금 밀리긴 했지만 변동성이죠. 달러도 103대까지 빠졌어요. 지금 파운드나 유럽이나 엔화가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머징 전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쉬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대응하면 되죠. 아직은 단기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왔다 갔다 변동성 맞추는 거 아니에요. 불확실성 있을 때는 우리 주도주 중심을 잡고 계시고 성장 어닝 정책 다 좋은 우리 주도주가 제일 좋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 드릴 건 뭐냐면 지금 미국 대전제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시장 얘기 재밌게 보시겠지만 어쨌든 미국 바이든 대선 있는 4년마다 오는 대선철에는 정시가 좋습니다. 가장 큰 거라 그랬잖아요. 정시 상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연착륙된다. 어쨌든 2년 3년 동안 그렇게 고금리 2021년에 자이언트 스텝 별별 스텝 다 때리면서 금리를 확 올려놨고 작년 7월부터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5.3, 5.5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그 고물가가 미국 경기 영향을 주면서 고용이 살짝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게 실업률이잖아요. 제가 샵률 얘기 드리면서 중요하게 봤던 샵률도 이제 다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미국에서는 소비가 70%이기 때문에 소비의 근간을 볼 수 있는 이 고용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고용을 또 중요하게 봤냐면 2008년 서프라임 왔을 때 진짜 그랬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타임이 느렸지. 2007년까지 장이 3년, 4년, 5년 올랐어요. 그리고 2008년에 장이 빠졌거든요. 빠질 때도 사람들이 계속 샀어요. 증권사에 사라고 그러고 개인들은 더 산다, 박앤셀이다, 싸니까 더 산다. 왜? 그 전에 계속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좋게 봤던 거죠. 이미 시장은 시그널을 주고 있었는데 저도 물론 그렇게 좋게 보면서 막 사고 팔았던 그런 증권사 직원이었는데 이때거든요. 실업률이 확 치솟아가요. 확 치솟아가. 그렇게 하면서 정시가 2008년 리만 브러스 타자 확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실업률에서 하나 시그널을 줍니다.
그 장당 역전도 보고 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시장을 보는 시그널이 있지만 바닥치고 이렇게 반등을 줄 때 있죠. 이렇게 반등을 줄 때 그때부터 살짝 이제 우리는 출구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지금 겁내지 마세요. 계속 말씀드릴 지금은 슈팅을 타고 있어야지 마지막 피날레를 우리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 거치면서. 그리고 코로나 때는 갑자기 확 올랐잖아. 갑자기 이제 팬데믹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스완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서서히 이제 4.1%까지 가니까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월이 전향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2022년, 2023년은 제가 뿅망치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시장의 기대를 볼 수 있는 금리 기대를 볼 수 있는 그 페드 와치인데 9월 달이거든요. 9월 18일 F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 90%입니다. 지금 보면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 전주, 전일, 전달 대비해서 이렇게 돼도 파월 연준이나 연준 위원들이 계속 비둘기를 고소해요. 왜? 경기가 꺾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 경기가 여전히 괜찮고 인플레 잡아야 되는 부분에서 시장이 빨리 가면 작년 재앙처럼 뿅망치 빵빵 때리면서 정시를 눌러야 된다고. 근데 지금 정시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소비의 가장 근원인 고용 지표를 견조하게 만들고 쉬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소비에 가장 직접적 영향 주는 건 뭐죠? 정시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70%가 금융이나 정시에 투자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시가 확 빠지면 어떻게 되죠? 고용보다 더 빨리 미국 소비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바이든 정부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남았는 7, 8, 9, 10월까지의 정시가 정말 월별로 중요한데 어차피 저는 9월 달에 한번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충격 받는다는 게 얼마 전에 보셨어요? 제가 월별로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 차트 다 보실 거니까 4월 달에 한번 또 금리 때문에 한번 7% 빠졌어요. 작년 이제 8월, 9월, 10월 달에 그 JP 모건의 다임러가 야 10년물 금리 7% 간다, 5%까지 막 갔던 겁을 줬던 그때 금리 때문에 쇼크 받았을 때가 정시가 10% 빠졌습니다. 10%. 그 정도를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제도 그저께도 2% 빠지고 있지만 출렁거리고 있지만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한 10% 정도, 7% 정도 조정을 미국 금리 인하는 9월달 전에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조금 빼면 되죠. 지금 현금도 원래 갖고 있지만 조심해서 하겠지만 그때 저는 현금을 비중을 확보하면서 조정받을 때 대비할 거고 빠지면 살 거예요. 야, 그렇게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냐? 딱 맞출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것처럼 10년 대결하고 2, 3년 보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사이클을 조금 잘 타는 편이죠. 예, 좀 잘 타는 편인데 절대 제가 딱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7월도 보셨겠지만 한 2차전지 확 올라갔을 때 짧은 이런 빅수급들 확 갔던 거 보이시잖아요. 쏠리고 피크 치고 피날레 치고 확 빠지는 그런 흐름이 한번 짧게 나올 거라 저는 보는데 제만의 수급 분석으로 저는 볼 거예요. 오늘은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자, 그런 흐름으로 단기 변동성은 지금 왔지만 어제 시황 얘기 드린 것처럼 8월 9월 달에 한번 본격적인 이런 조정을 대비를 하면서 시장을 살살 보시면 됩니다. 겁낼 건 없어요. 주도주 들고 있으면 항상 팔 기회도 주고 가장 안정적이고 성장이 좋은 주식들입니다. 또 어닝 시장 같이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올해가 진짜 중요하고 어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죠? 이제 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우리가 작년 말에 하고 AI 반도체 어떻다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든 3전도 늦게 올라오고 하이닉스 3위 반도체 그 뒤에 바이오도 보고 있지만 결국 미국이 조정을 받고 나면 다 같이 받아요. 예, 미국이 글로벌 자산 시장의 가장 기준입니다. 미국이 빠지면 딴 나라 못 올라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이 전체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의 51%를 차지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 경기나 이런 금융을 다 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하는 총재님도 우리나라보다 차라리 미국 금리 본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미국을 보는 거고 그거는 증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 미국 사이클을 연착륙 때문에 부동산 단기로 막 피크 치고 쏠려서 간다 하더라도 미국이 경기가 연착륙인데 왜 그거를 경기 때문에 그 떨어진 상태에서 사느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뭐 예전에 그 큰 흐름 부동산 안 좋을 때 정시는 이렇게 스몰 사이클 만든다 말씀도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진짜 중요하게 지금 보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반기 때 수확을 해야 돼요. 예, 이제 수익을 확정시키고 돈을 뺄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정말 하반기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드리는 거고 아주 변수가 생겼죠. 정치 변수. 이거는 살짝 뭐 말씀을 드리면 원래 11월까지 올리고 10월달 장을 올려야 됩니다. 10월달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뭐 금리 인하한 이후에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바이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지금 바이든 쪽에도 지금 기부금 계속 줄고 있고, 만약에 트럼프와 바이든 이렇게 박빙으로 가면 돼요. 아니면 빨리 후보를 교체해서 비슷하게 또 가면 돼요. 뭐 한 누가 하든 간에. 근데 만약에 뭐 9월 10월 넘어가는데 트럼프 쪽에 너무 기울어 버린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처럼 돈 엄청 풀고 정시를 바치고 정시 상황 만들고 할까요? 물론 하겠지만 지지율이 너무 차이 나버리고 하면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면을 정치 변수로 저는 정시에서 보는 겁니다. 예, 정치 변수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지금 단기는 물가가 왔다 갔다 하고 경기가 왔다 하더라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나 정시를 빡 때리는 경기 경착륙 이렇게 안 보는 이유는 이 정치나 우리나라 연준, 미국 연준이나 정부에서 어떻게든 경기를 실드하고 그 방어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이 사실 정치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클을 되게 이해하기 좋으세요. 제가 이제 주식을 할 때 뭐 환율이다, 금리다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뭐 주도주다, 빅수급 뭐 제식 얘기 드리지만 결국은 금리와 어닝이 함수예요. 어닝은 기업 어닝, 기업 실적이잖아요. 기업 실적. 금리는 뭐죠? 미국 금리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금리 아니에요. 우리나라 금리는 보조적이고 미국 금리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계속 출렁거립니다. 일단 사이클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미국 금리예요. 자, 페더럴 펀드 이펙티브로 약간 이제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때 뭐 아스본전 필요 없고 90년대 이제 이때 IT 버블 때입니다. IT 버블 때도 올렸다가 살짝 뺐다가 다시 올렸는데 마지막 피날레 치고 버블 때 확 빠졌어요. 자,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확 빠진 거예요. 금리 인하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살짝 꺾이고 성장성이나 생산성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쉴드를 치는 거 쉽게 말하면. 지금도 물론 파월이 그럴 거예요. 야, 경기 안 좋으니까 금리 내립니다. 절대 그렇게 말 안 하고 경기는 정말 튼튼하고 우리나라 고용과 소비는 좋습니다. 하지만 보험적으로 그랬죠. 인슈어런스 컷 미리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보험적으로 인하겠다.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충격이지 확 꺾이지 않는다 보는 거고 그런 흐름으로 9월달 얘기하고 7월달에 한번 봐야 될 건데 9월달 인하 전에 그 금리나 분위기가 시장금리 지 보이잖아요. 시장금리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사실 그래요. 뭐 한번 제가 여러 가지 변수되는 얘기 드리지만 금리 인하기에 정시가 안 빠진 적이 없어요. 네,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는 정시가 안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실업률로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실업률 샵률도 얘기드렸고 그다음 요 특이한 건 뭐냐면 요거는 다들 아시는 10년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에요. 이거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원래는 10년물 긴 거 들고 있으면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짧게 들고는 2년물이 작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의 금리가 2년물이 4.5예요.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4.4네요. 2년물 4.4고 10년물이 계속 보고 있는 거 있죠. 4.23, 4.2. 어제는 빠져서 4.1까지 빠졌어요. 10년물에 넣어놓으면 4.1을 주는데 그 2년물을 넣어놓으면 4.4를 줘요. 예전에 5% 넘었거든요. 그 사실 지금 워렌 버핏도 뭐 2년물, 6개월 막 투자하고 있는 그런 이유인데 그게 사실은 금융시장에 금리가 높고 어떻게 보면 지금 통화정책으로 만들었던 그런 비정상적인 시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정상화된다는 얘기예요. 서서히 정상화된다.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정상화돼서 역전됐다가 정상화되고 올라가면 항상 또 리세션이 왔어요. 정시가 박살납니다. 정시가 박살나요. 정시가 박살나요. 결국은 실업률이다. 제가 금리 사이클이다. 장단기금 역전이다. 말씀드리는 근본은 다 똑같습니다. 금리를 인하기 시작하는. 저 그분 나죠. 겁내지 마시고. 지금 슈팅기에 항상 우리는 마지막 피날레 수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데 어떡해요. 자, 돈 버는 게 쉬운 거 있습니까? 마음 편하게 돈 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쌀 때 사놓고 야 남들 뭐 못 올라가고 우더라서 정말 싸다 지금 사놓고 5년 10년 뒤에 놔두자고 하는 투자가 안 맞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편하게 돈 벌려고 해서 그래요. 진짜 우리는 사이클을 이렇게 면밀히 보면서 슈팅기도 누리면서 또 사이클도 보면서 아주 그냥 섬세하게 보면서 장을 탈 겁니다. 자, 방금 말했던 금리와 어닝의 함수가 이 금리 사이클을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어닝은 뭐냐면 당연히 그 사이에서 수익 많이 버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로금리 때는 돈을 못 버는 애들도 어닝이 안 나온 애들도
팡팡 가죠. 2020년 때처럼, 2008년, 2009년, 10년처럼. 근데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아주 특이하게 소수로 쏠려서 가고 있잖아요. 그게 더 특이한 양세인 거예요. 하지만 금리가 빠지게 되면 그 사이클이 돌아오기 때문에 증시 충격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금리와 어닝 함수란 말은 쉽게 얘기 드리면 방금 얘기 사이클 보여드렸다시피 경기입니다. 경기. 자, 금리를 가지고 경기를 조절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어닝은 뭐죠? 당연히 기업입니다. 그래서 경기와 기업 얘기 드리는데, 경기를 얘기 드리는 건 결국은 제 시장 얘기 드리잖아요. 자, 시장을 누가 알아? 시장을 누가 맞춰? 맞춘다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따라가잖아요. 예, 즉 여러 가지를 보면서 불안하면 조금 줄여놓고, 바닥에서 공부 들고 그래도 바닥일 것 같으면 조금 사놓고, 그렇게 제가 2022년부터 해온 겁니다. 2020년 초에 안 좋게 떨어지고 2020년 하반기부터 바닥이니까 사놓고 자기 2차전지 들어갔다가 주도주로 또 괜찮아지니까 AI 반도체를 바꾸고, 이렇게 시장을 타는 거예요. 주도주 위주로. 그 다음에 기업 투자는 경기가 금리가 고공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적 안 나오는 거 빼고 성장이나 어닝 좋은 걸로 계속 집중하는 게 우리 주도주인 겁니다. 그래서 시황과 종목이에요. 시황과 종목. 제가 미국 얘기 드리고 뭐 시황 얘기 드리고 파트 2의 종목 얘기 드리는 게 다 이쪽 큰 흐름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인 거죠. 근데 종목만 보면, 시황 안 보면, 시황 왕창 떨어지는데 종목만 좋아진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2년에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거 몇 프로 빠진 줄 아세요? 그때 와장창 떨어질 때 고점 대비해서 75%, 80% 빠져요. 시장이 떨어지면 아무도 종목 못 이깁니다. 뭐 빅테크 할아버지가 와도 못 이겨요. 그 시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주말에도 이런 얘기 사이클을 드리면서 아무도 못 맞춘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따라가려 노력하는 시장의 사이클을 말씀을 스토리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적어놨죠. 시장 사이클은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기냐면, 돈 많은 빅테크 어떻게 이기냐면, 물론 저는 이제 꼭지 칠 때 몇 번 기회를 주니까 팔 수 있는 기회는 주겠지만 혹시나 못 팔고 빅수부터 물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개인들이 다 많이 물립니다. 약간 말씀드렸던 이 사이클이 보이잖아요. 정시의 사이클. 미국도 정시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게 파랗게 나온 게 다 빠졌는데 이때 빠질 때마다 지수가 한 20% 30% 떨어져요.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금리 인하할 때 10% 정도 보고, 혹시 미국 대선 끝나면 저는 조심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AI 성장이 정말 좋아져서 갈 수도 있지만 미국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그렇게 돈을 풀고 무리했고, 바이든 정부가 이 금리를 유지하고 또 뒤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들이 많았어요. 자, 그거를 재선하게 되더라도, 아니 트럼프가 들어오더라도 트럼프 두고 못합니다. 한 번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4년으로 끝이에요. 정말 내년부터 무리하게 쓸까요? 올해 미국 재정을 좀 정상화시키고 아니면 사회 인프라 쪽 투자를 한다든지, 많이 올라오고 급등했던 급진적이었던 것들을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 내년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이 확 빠지진 않더라도 올라가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조정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면 때문에 저는 대선 이후에 정책적으로 정말 크게 보는 겁니다. 변화가 크게 올 거라 보는 거고, 이렇게 빠지는 순간에는 뭐 빅테크 할아버지들도 그냥 50% 80%다 날아가요. 혹시나 신용을 잘못 썼다, 그건 돈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런 면 때문에 시장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025년은 제가 정치적인 이유로 좀 경계를 있는 건데, 앞에 대략 말씀드렸던 금리가 어떻다, 어닝에 뭘 사야 되냐, 그 다음에 지금 빠졌을 때 실업률이나 그 다음에 장단기 역전이라든지, 지금 사실 간단하게 봐도 직관적으로 사실 각도가 좀 높잖아요. 물론 지금 슈팅기를 당연히 탑승하고 계셔야 되겠지만 2020년 요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 너무 급하다 이때였거든요. 요때 한번 얘기 드렸어요. 예, 그때 이제 유튜브 찍으면서 2022년 2월 달에, 자, 미국이 딴 나라 비해서 하락폭이 큽니다. 이것도 시그널이거든요. 지금은 어디 봐도 미국이 전 세계 제일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올랐지만 미국에 제일 많이 돈이 쏠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떨어지는데 하락폭이 딴 나라보다 더 많이 빠져. 그러면서 경계를 했던 거예요. 시장에서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 지금은 쏠리니까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흐름을 계속 저는 면밀히 볼 거란 얘기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당연히 AI 사이클은 앞으로 10년은 저는 갈 거라 봐요. AI 사이클이 확장돼서 B2B, B2C,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뭐 비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영상,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로봇까지 나옵니다. 그죠? 로봇에다가 그 다음에 XR, MR 다 나오잖아요. 이 사이클이 정말 확장돼서 10년은 저는 갈 거라 봐서, 그래서 제가 10년 투자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AI 사이클이 돈 번다,
앞으로 엄청 투자한다. 근데 정치에서도 계속 좋은 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했던 샘 알트만과 오픈 AI, MS였던 이슈 아시죠? 그때 결국은 이 비영리 오픈 AI가 돈 버는 쪽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사이에서 정말 기술적으로 하던 수출 캐버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자기만의 회사를 차려서 야, 너네는 성장 추구하고 수익 추구해라. 돈 많이 벌어. 나는 안정적으로 할게. AGI, SAI를 하고 있는 게 수출 캐버 지금 현실이잖아요. 근데 AI가 사실은 그때 얘기했던 이 위험성이 없을까요? 이미 지금 AI는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좀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 지금 실제로 나오는 게 없죠. 유럽에는 뭐든 빅테크 한다 이렇게 규제를 한다 하지 말만 그러고 있죠. AI 사이클이 지금 작년 올해 2년째 오르고 있거든요. 2년째 오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야 AI 위험해. 분명히 지금 개발될수록 위험하고 안정을 시켜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정반합 측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그때 AI 관련 사이클이 한번 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성장이든 B2B든 막 열심히 빅테크들이 이렇게 인프라를 쌓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서비스 넘어오거나 AI가 진짜 너무 발전돼서 지금 GPT-5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 이래 되면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이 금융 사이클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 AI 우리가 정말 좋게 투자하고 있는 AI 주도주 내에서도 성장도 물론 보고 은행도 봐야 되겠지만 성장 위주 수익 위주로 막막 쫓다가 그 반대에 있는 안정성이나 규제에 대한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야 환경 규제해야 돼, 환경이 파괴돼. 그러면 또 살짝 ESG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간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당연히 성장주 투자하고 갖고 계셔야 돼요. 왜 지금은 돈 버는 게 장땡이니까. 네,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정치 변수 계속 말씀드리죠. 어쨌든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이든이 하든 빨리 뭐 누굴 바꿔서 트럼프에 대적을 하든 비슷하게 가는 게 좋아요. 물론 이게 2008년도, 2016년도 그랬지만 뭐 대선 이렇게 이론조사하면 이쪽이 되게 되는 것 같아도 그때 힐러리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2016년도에. 그럼 막상 까놓고 보니까 또 트럼프가 됐습니다. 정말 치우치지 않고 약간의 차이의 여론조사들은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경계하면서 누가 될지 모른다. 이렇게 갈 거예요. 사실 정치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런 정치 변수는 제가 보면서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이런 이유로 분명히 저는 올해 어느 정도는 엑시트를 하고 수확을 좀 해야 된다고 계속 2024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번 성격을 정해 봤어요. 제가 이제 금리와 어닝 좀 막연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금리는 경기의 어떤 시황의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야 그렇게 금리가 그때 기억나시죠? 엄청 그때 파월이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진짜 나는 아스본 그 누구지 갑자기 기억난다.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 시장을 충격을 주고 이렇게 미친 듯이 보세요. 각도를 보더라도 이렇게 올린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40년 만에 온 인플레라 그래요. 40년 만에 온 인플레. 이때만큼 온 거예요. 이때만큼. 이때는 이제 그 서프라임 오기 전에 중국 때 몰리긴 했는데 그때부터 더 올린 거예요. 제로금리에서 5.5까지 바로 올린 거고 서서히 미국은 안정되면서 빠지는 금리 중에서 이 추세선 돌파해서 더 올린 겁니다. 그래도 미국은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 세계 돈이 다 몰린 거고 이제서야 조금씩 이 고금리 영향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절을 잘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파월이 잘했습니다. 2마리 3마리 토끼를 잘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마지막까지 저는 올해는 유종의 미를 거둘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파월 아직 믿는 거죠. 뭐 시장 따라가야 되겠지만 자 그런 면에서 진짜 이제 금리나 모두가 된다. 여기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런 정도와 속도를 볼 텐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미국 경기가 빠그러진다. 경착륙이다. 금리 계속 빠진다. 이렇게 안 할 거라 그랬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표를 만지든 뭐든 이 현 바이든 정부는 쉴드를 칠 거라 보는 거죠. 이미 지금 돈도 풀고 있지만 국경 폐쇄하고 정보용 늘리고 숫자도 만지면서 쉴드하는 거 보이거든요. 금리 인하를 너무 갑자기 화가는 게 아니라 연착륙 보는 게 진짜 맞다고 금리는 보시는 게 좋아요. 경기는요.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계속 주도주 계세요. 금리 확 부러져서 만약에 경착륙 가잖아요. 경착륙 가면 다 망가집니다. 그때 무슨 러셀 2000이 그런 게 있어요. 미국 경기 부러지면 다 망가지는데 그렇게 안 될 거라 보기 때문에 여전히 큰 흐름 쪽에서 기본 실적 장세 내
그다음 우리는 바이오 또 보완하잖아요.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저는 여전히 제일 좋다 봅니다. 자, 그다음 이게 기본으로 보고 제가 조금 더 보고 있는 수급입니다. 사실 이게 어떤 저는 사파 분석이다 보니까 저만의 수급 분석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뭐 가끔가다 이제 노하우도 공개하겠지만 진짜 특이해요. 지금 아까 미국 증시도 보여드렸지만 미국 이렇게 각도로 올라갔던 이유는 우리가 사실 동학개미가 2020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이 조금 작게 보이실라나? 이거 봐요. 초록색이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파란색은 코스피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 3,300 갔다가 다시 2,000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잖아. 2,007, 800 되니까 그죠? 800 되니까. 이 파란 게 뭐냐면 정시에 들어오기 준비를 하고 있는 개인 예탁금.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55조 되는 예탁금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확 올라갔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때 별별이 다 있어도 수십 년 동안 정시에 들어오려고 예탁 대기했던 자금이 10조, 15조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때 2020년도에 정시로 75조가 들어옵니다. 15조, 20조에 5배, 7배 막 이렇게 들어와요. 75조. 이렇게 들어왔던 게 뭐죠? 정시로 빠지니까 사자, 삼성전 사면, 장안조를 사면 올라가더라 해서 들어왔던 이 동학개미 일기입니다. 그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시가 또 확 가든지 개인들 살 수 있는 거 나오잖아요. 여전히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장 2차전지 갔을 때도 지금 AI 반도 잘 간다는데도 계속 50조, 55조에서 계속 등락이 있잖아. 왜 그러냐? 해외로 다 빠져서 그래요. 지금 150조가 빠졌다는 얘기 들으셨죠? 근데 그걸 누가 탓하는 게 아니라 현상인데 글로 다 빠지고 코스닥 안 된다. 우리 밸류업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검투세 안 된다 하니까 우리나라 가두리 갇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정말 좁게 잘 우리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알아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뭔가 또 나오잖아요. 피날레 치잖아요. 물론 미국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나라 유동성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걸 저는 기다리는 거고 우리 주도주 내에서 보고 있는 건데 특히 바이오에 사실 우리나라 특화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0조라는 게 얼마나 크냐면 코스닥 시총이 400조 약간 넘습니다. 근데 그게 다 샀다 팔았다는 거 아니잖아요. 다 물린 게 대부분인데 몇십 조가 사고 파는데 150조나 미국이나 이쪽 갔다는 얘기는 어마무지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또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팡팡 쏘고 있는 겁니다. 이 변동성이 2020년 유동성에 했던 그 엄청난 버블보다 더 강하게 전 세계 돈들, 전 세계 개인들이 더 들어오면서 이런 각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린 즐기시면 되고. 그 서학개미도 일조를 하고 있다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매주 나오는 뭐 서학개미 뭐 산다 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다 몰리는 거니까. 특히 개인들 참여 비중이 미국 역대로 많은 거 아시죠? 원래 기관들이 사고 파는 데예요. 개인들은 그냥 사고 팔고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하는 데가 미국입니다. 근데 지금 개인들이 사고 팔고 단타 막 치고 우리나라들 하고 있으니까 변동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 기준에 봤을 때 정말 특이한 겁니다. 올해가. 정말 특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변동성 맞추는 게 아니라 적어놨나? 어디 있지? 그거 좀 정리하는데 죄송합니다. 올해 특징은 뭐냐면 올해 정시의 특징은 쏠림과 변동성이에요. 쏠림과 변동성. 여기 있네요. 올해는 무조건 쏠림과 변동성입니다. 근데 변동성을 맞추려 하면 돼야 안 돼요. 제가 월별로는 대충 잡아도 미국 같으면 팍팍팍 이러죠. 못 맞춘다니까요. 정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사고 팔고 옵션하고 그러겠지만 우리 같은 보통 투자자들은 이 쏠리고 변동성이 큰다는 얘기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기준 잡고 주도주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거 다 말씀드리면서 사이클을 좀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꼭지에 딱 팔지 못하지만 쏠릴 때 적당히 분할 매매로 그거를 저는 대응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준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올해 특징을 다 말씀드렸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시장 얘기 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 사이클 잘 탈 거예요. 이 사실 제 목표입니다. 뭐 제가 좀 말도 안 되게 뭐 꼭지에 파는 건 없어요. 꼭지에 파는 건 없지만 이 사이클 잘 타면서 단편적으로 작년 우리 7월달 2차전 했는 것처럼 나올 거예요. 막 팡팡팡 들어가고 진짜 이제는 막 손이 안 움직일 정도로 막 일부러 막 사는 그런 시기도 올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잘 자제하고 미리 준비해서 그 도박처럼 주식이 항상 이제 말씀드리고 슈팅기에 주의할 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버블 탑승기에 잘 타고 계시다가
적당 인식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좀 더 면밀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5월, 6월, 7월 달에 서머랠리입니다. 자, 5월, 6월, 7월 서머랠리죠. 월봉 5월, 6월, 7월 서머랠리인데 계속 갈 수 없습니다. 그죠? 계속 갈 수 없는데, 자, 변동성 조심한다고 8월, 9월 봤는데 7월 달에 이미 단기 변동성이 시작됐어요.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바로 빠지지 않고 출렁거리면서 시장 따라서 잘 탈 수 있으니까, 자, 7월 달 변동성도 잘 같이 재밌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 쪽에서 남아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버스 반대로 가는 거 있죠. 지수가 올해 들어서 그래 좀 올랐거든, 우리나라 지수도요. 근데 반대로 가는 이 코버스 빠지면 빠지는 폭에 2배로 손해보고 있겠죠. 역대급 매수를 하고 있어요. 다들 아시는 역대급 외국이 매수하고 역대급 개인이 매도하고, 그러면서 좋은 것들은 삼전 이런 것들은 큰 것들은 외국인들한테 다 뺏기고 기관들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더 집중을 하면 좋겠어요. 결국 포모 나올 겁니다. 항상 우리 슈팅기의 피날레는 포모로 결정이 됩니다. 그때 포모로 개인들이 들어올 때 오래 기다리고 잘했던 빅스업들이 엑시트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게 또 철저하고 냉정한 자본주의 현실이고요. 계속 저는 분석할 거예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또 적은 게 많은데 한번 글은 다 올려드리겠지만, 자, 월별 시나리오는 제가 한번 다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리했으니까 7월, 8월, 9월 금리나 9월 할 때까지 한번 열심히 또 우리 내에서 수익을 잘 내보시죠. 이거보다 더한 2022년도 우리 수익 냈습니다. 겁내실 거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최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한번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실전 투자를 수익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그 국밥집 어디 맛있는 데 해서 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스토리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치신 이후에 힐링 잘 하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월요일 날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